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54만 원으로 전날 대비 0.56%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4만 7,900원으로 전날 대비 0.59%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36만 1,200원으로 전날 대비 0.44% 상승했고요. 리플이 301원으로 전날 대비 0.33%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5만 8,200원으로 전날 대비 0.25%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0만 790원으로 전날 대비 0.66%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3,120원으로 전날 대비 0.08% 상승했고요. 퀀텀이 13,810원으로 전날 대비 0.58%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문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문선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믿고 쓸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문제라면은 명쾌한 바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남태평양에 이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연방의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얍이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폐를 쓰는데 돌을 화폐로 쓰게 돼요. 그래서 얍스톤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람이 요만한데 돌이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런 돌을 화폐로 서로 인정을 하고 되는데 옮기기가 힘들겠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소유권으로, 그러니까 옮기지 말고 소유권으로 서로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그들만의 약속으로 상호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옛날에 조개를 화폐로 대신했던 시절이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화폐로 이제 조개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거를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옮기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예전에 물에 빠뜨렸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눈에 안 보이고 굉장히 좀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이 돌이 바다 밑에 있다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해 속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신뢰, 신용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돌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죠. 약간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수월한다면은 이런 거래가 좀 성립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상화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친구분께 잘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너무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가 ICO는 폐기한 채 바로 하드포크 분리를 할 것이라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밖에 중국의 규제 그리고 러시아의 이번 주에 또 러시아의 규제가 있었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각종 가상화폐들은 좀 약간 혼조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이 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브스지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좋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것이 있으면은 일단 금융위기가 8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지난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2008년 전에는 2001년도 때 9.11 테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도 때 IMF도 있었죠. 이렇게 몇 년 주기,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경제적인 위기, 공황이 찾아오지만 2008년 이후로는 굉장히 전 세계가 평탄했다라는 것이 지금 한 번 정도는 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과 더불어서 크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런 것들 수조 달러에 이런 돈 푼 것 때문에 거품이 생겼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더불어서 뭐 한반도라던가 남중국해 등등에 있는 전쟁의 위기도 언급을 했었죠. 자, 이런 것들 또 안전자산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보시면은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리플이 고객사가 100곳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요 고객사를 UBS, 스탠다드 차트 등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아랍에미리트 올해 초에 또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이런 라크뱅크, 아랍에미리트 했고 또 여기 뭐 최근에 한 거는 멕시코까지 했어요. 쿠아릭스까지. 그래서 여러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청구 입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법을 맡아 진행해줄 의원이 없다고 합니다. 청구 입법은 정부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만든 법안을 국회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과열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법안이 해당 산업의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깝다 보니 선뜻 나서려는 의원이 없는 것입니다. 소위 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나서는 의원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보호 규제가 늦어진다는 사실이 표 때문이라면 조금 씁쓸해지는 소식이네요.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법적 지위를 고민하던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에 대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와 채굴업자, 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법안에는 가상화폐 이용자들에게 코인을 다른 가상화폐나 상품 서비스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책임자 MR 바크타르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이 이민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인데요. 바누아투 공화국의 이민 비용이 약 20만 달러이니 대략 42비트코인으로 바누아투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이 쉬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죠. 신청에서부터 정식 여권 취득까지는 15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네, 지난달 JP모건 회장의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발언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한 가상화폐 지갑업체가 이에 맞서 월스트리트저널 전면 광고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4억 원을 들여 만든 광고인데 광고 문구가 재밌습니다. 제이미가 당신을 해고할지라도 하지만 당신은 가상화폐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